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뉴델리 논설 고문입니다. 저는 가끔 결정적일 때마다 이분의 칼럼을 읽고 소개하는데요. 오늘도 결정적인 날이니까 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명쾌하게 일갈하셨네요. 대한민국 운명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범죄 피고인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다. 조이대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과연 무죄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부제목은요. 대법원 파기 선고만이 나라를 구한다.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 일보 직전이다. 이재명 수호, 방탄 사법 카르텔, 권순일, 유창훈, 김동현, 이예슬, 정재호로 이어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3명의 사진을 놓고 사진 설명을 해놨네요. 사진 설명 보니까 이 얼굴을 계속 보느냐 안 보느냐. 문제는 이제 조이대 대법원 손에 넘어갔다. 시진핑에게 쉐쉐 차베스에겐 형님 현금살포 배워가유. 이것은 대한민국의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략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처했다는 것을 말한다. 칼럼 읽어갑니다. 갈 때까지 가고 마는가. 이재명이 무죄? 퀘스천 마크. 그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게 인정됐다고? 이재명 김문기가 호주에서 골프 치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중요한 부분을 확대한 게 조작? 확대와 조작이 같은가? 세상이 완전 거꾸로 섰다. 대한민국은 더는 한 나라가 아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나라로 또 분단됐다. 제2의 차베스, 마두로 현상이 닥친 바람에 베네수엘라의 민중주의 독재자 차베스는 1999년에 선거로 집권했다. 2000년대 들어 차베스는 본격적으로 일당 체제로 돌입했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차베스는 사법부 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 꽂았다. 차베스 말을 듣지 않는 여성 판사가 30년 징역을 받았다. 법이 정치와 이념의 하위 체제로 전락했다. 차베스는 여세를 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어삼켰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접수했다. 탄압 법규들을 멋대로 통과시켰다.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law가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대체했다. 사법부의 베네수엘라화, 베네수엘라 민주 독재 이야기가 남의 일같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 들어보자. 김명수 대법원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요직 배치가 그와 흡사한 바가 있나 없나? 차베스 사법부와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시절 이후 이른바 진보 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박혀 자기 편 영장을 기각해주고 무죄를 꽝꽝 내려준 게 사실 아니었나? 권순일 대법관은 우물에 빠진 이재명을 구출해 주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야당 대표라서 기각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 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는 오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게 나라냐 깻묵이냐. 좌익운동권은 이 시대의 패권이다. 그들은 사법부에 이어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만들었다. 국회 다수 의석을 낚았다. 독재 법규를 불도저로 밀어제쳤다. 장관, 검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29명을 숙청했다. 어찌할 것인가? 조이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자유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응답하라. 이재명은 과연 무죄인가? 마지막 희망. 자유국민 2030 대학생들, 최후 순간까지 투쟁이다. 절망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이재명은 의기양양하게 기자들에게 말했다.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 그런가? 2025년 대한민국은 말하라.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일가하셨는데요. 참 힘 빠지네요.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이렇게 되면은 최후의 보루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죠. 근데 최후의 보루가 진짜 없을까요? 일단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대학생들, 청년들이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대학생들이 깨닫고 투쟁을 하고 있죠. 이제 더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최후의 보루는 국민입니다. 이제 대학생들, 그다음에 광화문의 혁명인데요. 혁명을 자꾸 부추기네요. 그동안의 혁명은 혁명만이 이 답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자위였죠. 그 혁명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동은 안 했었죠. 그런데 이번 이 사건으로 혁명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국민혁명, 국민저항권. 그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게 또 마지막일까요? 국민혁명이 마지막일까요? 국민저항권이 마지막일까요?
할까요? 또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이루어진 거거든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힘을 주니까 이뤄낸 거거든요. 이제 국민혁명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실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지금의 이 양아치 판사들이 만든 거예요. 나중에 탓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얼마든지 이런 그 불법 판단, 엉터리 판단을 막을 수 있었어요. 누가? 판사들이요. 동료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에요. 사법부 수장이에요. 사법부 수장이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임명할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코드를 같이 하고, 자유대한민국과 코드를 같이 하고, 자유우파하고 코드를 같이 하다가 임명된 다음에는 윤석열이 나를 또 자르게 하겠어? 그러고서는 사법부 자기들 조직원들에 충성하는 겁니까? 마치 선관위를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파헤쳐보라고 김용빈 사무총장을 보냈는데 선관위에 녹아들어서 선관위 편을 들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 질서를 유지해달라. 김명수가 망가뜨려놓은 사법부를 제대로 정상화시켜달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천거를 했는데, 대법원장이 된 다음에는 대법원 안에 판사들에 녹아들었네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뭐 직접 자기가 판단한 건 아니겠죠. 직접 자기가 판단 안 했어도 어떤 회사든지요, 밑에 부장이나 상무나 이런 사람들이 큰 회사에 누를 끼치는 실수를 하거나 무슨 이상한 계약 파기를 하거나 그러면요, 회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면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그 담당했던 부장도 책임지지만 CEO, 책임자가 책임져요. CEO가. 그러면 사법부의 CEO 책임자는 누구예요? 조희대예요. 조희대 책임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김동연이, 유창훈이 잘못된 판단할 때도 책임 안 졌죠. 그러면 그 다음엔 이런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니까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갈 때까지 간 사법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울까요? 결국 법의 심판은 사법부에서 하잖아요. 당신은 직무유기야, 직권남용이야. 그런데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누가 심판을 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게요, 이런 나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밖에 없어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사법부 그래도 조희대는 조금 해줄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아니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꽂아놓은 검찰총장 심우정 우리가 기대했었잖아요. 아니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을 움직이는 경찰의 통수권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리가 기대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아니야. 누굴 기대합니까? 최상목 기대도 처음부터 안 했지만 한덕수 총리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상목보다는 물론 낫죠. 배신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목숨 바쳐서 윤 대통령과 사법 질서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목숨 바칠까요? 아니야. 정광훈 목사는 목숨 바쳐요. 그의 입이 걸고 욕을 하고 무슨 뭐 그런 거친 면이 있어도 목사가 왜 이렇게 거치냐, 목사가 왜 이렇게 정치하냐. 그렇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 아니면은 광화문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데,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안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목숨 걸고 지켜주고 온 국민을 응집할 사람이 광화문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지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국민혁명인데요. 그 국민혁명은 정광훈 목사가 지휘하는 거 같죠? 정광훈 목사가 행동으로는 지휘하죠.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움직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휘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지금 정광훈을 지시해가지고 광화문 세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이 사법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무너뜨려야 돼요. 윤상현 의원이 그 국회의원 바치 던지자,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키는 의결 정족수를 모자르게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자 주장하고 나섰는데, 저는 그래도 20명이라도 동조하고 나설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에서. 야, 5손가락에도 안 나오냐?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현주가 나오더라. 이현주가 국회 해산에 동조하는 건 다른 꿈꾸미예요. 우리 같은 윤상현이나 저같이 생각하는 국회 해산이 아니라 다른 꿈꾸미로. 그리고 김민전 의원 정도고 강승규 의원, 나머지는 입 쳐닫고 있어요. 개우 국민의힘에서 2명 동조해서 의원 바치던지. 그 집권 여당이에요. 되겠습니까? 안 돼. 이제 남은 건 대학생들, 학생들, 2030 청년들, 광화문. 그 위에 누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나라를 구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